네, NC와의 연습 경기 2연전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게임이 없고요. 이제 내일 두산 그리고 화요일 날 삼성과의 경기를 끝으로 연습 경기 4경기를 끝내고, 그러니까 3월 12일부터는 시범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개막까지 한 달 정도 남았고 실전을 치를 기회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시범 경기도 16경기나 되고 연습 경기 2경기를 포함해서 선수들이 아직 개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무리하게 빨리 몸을 끌어올릴 필요가 없고, 지금은 타석에 들어서면서 야수들은 이 바뀐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적응을 좀 더 해보고, 투수들은 불펜 피칭 하듯이 올라와가지고 실전에서 점검만 좀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것은 없지만 어쨌든 2연전 중에서 그래도 정리를 우리가 해봐야 되니까 눈에 띄었던 선수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카테고리를 좀 나눴습니다. 투수도 두 분류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선발 투수 후보군입니다. 3명의 선수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플로코입니다. 클리블랜드에 계속해서 5선발, 6선발 이렇게 활약을 하고 또 마이너에서도 꾸준히 선발로 뛰다가 지난해 이제 볼티모어에서 주로 중간 게트로 뛰면서 피치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변화구를 좀 구사를 하다가 이제 커터와 패스트볼 위주로 활동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성적이 좀 급격하게 나빠졌거든요. 그런 모습이 좀 우려사항이긴 했는데, 연습 경기에서는 25개의 공을 던지는 동안 3가지 구종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포심을 던졌고요. 또 커브와 슬라이더 2개의 변화구를 구사를 했는데, 이 선수가 아직 체인지업이나 커터를 던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점검해서 좀 체인지업이나 커터도 구사를 좀 해보고 실험을 좀 해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까지의 구위나 이 구종의 어떤 분포도를 보면은 충분히 한국에서 통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또 뜬공 유도형 투수라서 실제로도 뜬공을 많이 유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뭐 정타에 맞아서 뻗어나가는 홈런성 타구들이 아니라 지금 컨디션으로도 이렇게 짧은 먹히는 타구, 내야 플라이 이런 걸 유도할 수 있는 걸 보면은 확실히 타자가 상대하기 까다로울 것 같고, 올해 이제 하이 패스트볼을 던질 수 있게끔 스트라이크 존이 늘어났기 때문에 플러코에게는 좀 더 제구만 정확히 된다면 떨어지는 브레이킹 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높낮이가 상당히 크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하이 패스트볼을 던진 다음에 떨어지는 공을 던지면. 그래서 제구가 크게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이 선수는 좋은 성적을 낼 것 같고, 구속도 지금 145, 6이 계속 찍히고 있는데 개막 이후에도 140대 후반의 공을 계속해서 던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준영 선수가 두 번째 경기 사실상 두 번째 선발로 나왔습니다. LG가 두 번의 연습 경기에서는 1회 선발이 또 선발 후보군이 나오고, 또 5회 끝나고 6회에 두 번째 선발을 테스트를 해보는데, 첫째 날엔 임창규가 나오고 두 번째 날에 임준영이 나왔거든요. 근데 임준영 선수의 피칭이 날이 갈수록 좀 마운드에서 침착함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본인의 장점인 이중 키킹이나 또 구위를 활용을 해서 또 제구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선수가. 그래서 안정적인 피칭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팀의 가장 큰 약점이 국내 선발진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임준영 선수나 또 손주영 선수 이런 선수들 5선발 후보군들이 좋은 컨디션을 계속 개막까지 이어가면은 이제 선발 쪽에서도 약점을 최대한 지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또 다크호스로 분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임준영 선수가 올해 좋은 모습을 좀 반드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선수가 바로 이우찬 선수인데요. 이우찬 선수가 사실은 최근에 이제 스프링 캠프 때를 보면 이우찬 선수의 모습은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몸이 항상 늦게 만들어지고 또 중간에 올라와서 긁힐 때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이제 제구 난조를 보이다가 구위도 하락하고 퓨처스에 가고 이렇게 1군의 붙박이로 선발을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또 연습 경기부터 이르게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속도 괜찮았고 나름의 투구 밸런스가 굉장히 잡혀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선수의 장점은 역시 체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처럼 공을 끝까지 감춰서 나오는 그런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선수가 구속도 구속이지만 제구만 좀 잡힌다면, 지난 시즌에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유령태그 날 유령태그 사건이 나오기 전까지 이우찬이 정말 이 선발이 이민호가 조기 강판을 했을 때 끝까지 롱릴리프로 정말 인생투를 했거든요. 그게 좀 마지막에 역전을 당하면서 묻히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우찬 선수가 아직까지는 긁어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제 초반에 컨디션이 올라왔으니까 평소에는 롱릴리프나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추격조 역할로 소화를 하다가 선발진이 빌 때, 이제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투수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 한번 걸러줘야 되는 투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올라와서 전력 투구를 하는 거죠. 한 3, 4이닝 정도 최소 실점으로 막으면 그 뒤에는 많은 불펜 투수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오프너 역할을 하기에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컨디션 유지를 해서 이우찬 선수도 개막 전까지 시범 경기 16경기가 있는데 경기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치러지기 때문에 많은 선발이 필요해요. 많이 또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이우찬 선수가 선발 기회도 좀 보고 요 한 등판으로 실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첫 등판치고는 나름 합격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개투 후보군은 이 최성훈 선수 첫 경기에 나오고 진해수 선수가 두 번째 경기에 나왔는데 두 선수 모두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줬고 굉장히 몸이 빨리 컨디션이 올라온 느낌이었어요. 이 두 선수가 이 원포인트 릴리프 역할을 주로 맡다가 이제 지난 시즌에는 최성훈 선수 같은 경우는 송은범 선수가 빠져나간 이후에 선발이 강판됐을 때 남은 이닝을 채워주는 역할을 잘해줬고요. 진해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 이닝을 온전히 맞는 거의 뭐 추격조 역할을 했었는데 진해수 선수가 그동안 경기 출장수가 많았잖아요. 그만큼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계속 경기에 나오려면 불펜 피칭을 해야 되고 그게 피로가 누적이 되면서 누적 이닝수나 누적 투구수는 작지만 매일 몸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팔에 무리가 가는데 지난해는 이제 1이닝을 온전히 던지는 경기 수에서 굉장히 대폭 줄은 모습을 보이면서 좀 쉬어갈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고 올해 이 좋은 구위로 3명의 타자를 삼진 잡은 지난 경기처럼 많은 타자들을 좀 잡아냈으면 좋겠고요. 또 2명의 선수가 베테랑 선수라면 또 이지강 선수를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선수가 지난해 마무리 캠프에서 좋은 보고를 받고 1군 스프링 캠프에도 처음으로 또 데려갔는데 체격도 상당히 좋고 처음 봤을 때 초구에 이제 보통 LG 트윈스 투수 유망주가 2군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올라왔다 싶으면 초구에 138, 139 이렇게 던지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구위가 떨어지고 수가 읽혀서 난타를 당하고 2군용 투수로 전락이 되는데 이지강 선수 초구에 146을 던지는 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변화구 제구도 아주 인상적이었고 변화구도 이제 체인지업이나 커브, 슬라이더, 커터를 던지는 걸로 아는데 이 선수가 선발 수업을 받기로 했거든요. 계속해서 아까 이우찬 선수의 사례처럼 시범 경기에 선발로서 기회를 받는다면 이 선수가 아직 육성 선수 신분이기 때문에 5월 이후에 1군 콜업이 가능합니다만 그 이후에 퓨처스 선발 로테이션을 돌아준다면 또 선발이 빌 때나 혹은 시즌 중반에 가서 5선발이 고정적으로 활약해주지 못한다면 이 선수를 또 활용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천천히 준비를 잘해서 지금 모습도 중요하지만 1군에 올라올 수 없는 4월에 퓨처스 리그에서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난해 이제 문보경의 사례가 있죠. 육성 선수 신분이었다가 4월에 정말 좋은 보고를 받고 좋은 기록을 남기고 2군을 폭격한 이후에 1군에 바로 등록이 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지강 선수도 포지션은 다르지만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지강 선수가 이제 시작이죠. 사실상 돌아와서 좋은 모습을 보인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두 번째 경기 피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수 쪽을 볼까요? 야수 쪽은 전체적으로 안타나 득점이 많이 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주전 야수 가운데서는 오지환 선수의 컨디션이 가장 좋았습니다. 2경기 연속 좋은 타구질을 보여줬고요. 또 여전한 수비력을 자랑을 했고 첫 번째 경기에서 2번 타순에 들어갔는데 이제 오지환 선수가 실전에서 베스트 라인업이 가동됐을 때는 주로 6번이나 7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난해 사실은 공격적으로 조금 하락세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다시 오지환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한 2할 8푼에 한 OPS 0.8에 가까운 수치에 또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지환 선수가 주장을 맡고 나서는 첫 시즌이니까 공격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홍창기 선수는 뭐 2경기 내내 볼넷도 골라내고 안타도 치고 장타도 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존이 확대되더라도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자신만의 스트라이크 존을 갖고 있고 오히려 투수들이 홍창기가 공을 잘 고르니까
넓어진 스트라이크 존에 정확하게 제구를 하기 위해서 실투를 유발할 수도 있고 또 공이 빠지게 되면 홍창기가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홍창기는 이제는 완벽한 상수로 자리 잡지 않을까. 타선에서 어느 타선을 배치받든 홍창기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 주전급 야수 중에서 저는 첫 경기에서 서건창 선수의 모습이 좀 인상 깊더라고요. 일단은 타격폼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시즌 중에 타격폼을 바꾸고 슬럼프도 좀 길어진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본인의 타격폼을 만들어 놓고 시즌을 시작을 합니다. 새 타격폼으로 시즌을 시작하는데 범타로 중견수 플라이로 잡히긴 했지만 그래도 타구가 맞아나가는 모습이 정상 컨디션에 올라온다면, 서건창이 이제 고척돔에서 주로 활약을 했잖아요. 그때 기대했던 라이너성 타구들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타구였던 것 같고요. 지난해 이제 서건창 선수 합류했을 때 최은성이 나가고 외국인 타자가 제대로 활약을 못하면서 서건창 선수가 주로 3번 타순에 배치가 됐는데, 올해는 이제 김현수 선수나 뭐 루이즈나 최은성이나 3번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서건창 선수는 하위 타선, 저는 홍창기 선수가 이제 1번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9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박혜민이 1번에 가더라도 서건창이 9번으로 나와서 출루를 한다면 박혜민, 서건창, 홍창기 3명의 선수가 나란히 이제 주력이 괜찮은 선수고 주루를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하위 타선도 상대팀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고, 이 선수도 워낙 또 출루에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타격을 하는 3번이 아닌 다른 타순이라면, 하위 타선에서 투수를 괴롭히는 역할을 한다면 LG 타선에 충분히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건창 선수까지 주전 3명의 컨디션이 괜찮아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업 쪽을 볼까요? 백업 야수들이 경기에 많이 나서는데 제 눈에 띈 선수는 3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신민재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야구가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중요한 상황에서 견제사도 당하고 주루사도 당하고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번뜩이는 어떤 느낌도 있었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2020년 와일드카드에서 끝내기, 연장 끝내기가 또 기억에 남고, 루친스키를 상대로 계속해서 좋은 컨택으로 안타를 만들어냈던 경기나 박종훈을 상대로 끈질기게 11구 12구 승부를 했던 경기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 선수가 발도 빠르지만 컨택에도 은근히 소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택, 주력, 거기에 외야 세 포지션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고 이루수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유틸리티 능력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1군 엔트리에 다른 선수들보다 메리트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다른 선수들이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사이에 신민재 선수는 어쨌든 1군 경험, 퓨처스 경험을 좀 했기 때문에 이 외야 쪽의 경쟁이 오히려 좀 더 수월할 수가 있고요. 뭐 문성주나 한석현, 최민창, 안익훈에 비해서. 그리고 2루 쪽도 서건창 선수가 빠졌을 때 뭐 이상호나 다른 선수들이 있지만 신민재 선수도 2루를 유사시에는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야구를 함에 있어서도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는 건 이 선수에게 굉장한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민재가 과연 백업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이제 경쟁이죠. 좋은 눈도장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영빈 선수, 야구가 정말 1년차에 비해서 뭔가 많이 원숙해진 느낌이에요. 타석이나 수비를 할 때 보면은 예전에 이제 약간 어린 선수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연습 경기 2경기를 통해 본 이영빈은 지금 뭐 프로 거의 한 7년차 선수 같이 약간 노련함이 돋보이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난 시즌 1군에서 후반기에 활약을 하고 또 포스트 시즌에도 이 선수가 엔트리에 들면서 타석을 소화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 어린 선수에게 큰 경험이 될 것으로 보이고, 올해는 좀 역할이 더 늘어납니다. 오지환 선수의 백업 역할을 해줘야 되고 유격수로도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감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영빈 선수 좌완 상대로도 안타를 뽑아냈던 이영빈 선수였고, 그리고 백업 포수, 이제 유강남 허도한 체제가 있는데 세 번째 포수는 누가 될 것이냐. 전준호, 박재욱이 지금 기회를 받고 있는데 저는 전준호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경기를 통해서 뭐 타격에서는 물론 안타가 없었지만 이 수비를 할 때 프레이밍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지금 스트라이크 존이 늘어났는데 하이볼을 투수가 구사를 했는데 이 공을 살짝 이제 심판 눈을 속이면서 스트라이크로 둔갑을 시키고, 좌우도 마찬가지고 이 사각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포수가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주전 포수인 유강남 선수가 프레임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준호 선수도 그만큼 아주 손놀림이 빠른 게 맞더라고요. 굉장히 프레이밍에 소질이 있고, 투수들이 좀 던질 때 이런 포수를 만나면 편하게 던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이 높은 수비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백업 포수 경쟁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 경기 2연전 눈에 띄는 선수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내일 두산과의 또 울산에서의 연습 경기가 1시부터 있거든요. 또 경기 끝나고 경기 리뷰를 해볼 테고, 이제 주중에 또 삼성전을 치르고 나면 연습 경기 4경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시범 경기 들어가고 정규 시즌에 들어가는데, 이제 계속해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잘해도 개막 때 못할 수도 있고, 지금 못해도 개막 때 못하는 거랑은 기간도 차이가 있고 다르기 때문에 쭉 그냥 편하게, 어차피 연습 경기나 시범 경기 진다 해서 개막전에 뭐 페널티를 가지고 시작부터 한 10회 하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그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두산전 끝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